안녕하세요. 윤아리 이동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초보 의사들이 수술, 시술을 배울 때 조심해야 될 클리셰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수술을 유튜브로 배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 실제 이제 배우는 거랑 현실 의료 환경에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이제 또 직접 해보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현재 우리나라의 수련 환경은 사실 젊은 의사들이 수술, 시술을 배우기에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그리고 수술방 CCTV가 결국에는 언젠간 설치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CCTV가 진짜 설치가 된다면 뭐 장단점이 다 있겠죠. 단점은 수련병원의 역할이 대폭 축소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 각자 도생이란 역시 결론에 빠질 거고, 그렇습니다. 수술을 잘하는 법을 먼저 알아보죠. 수술을 잘하는 법은 뭐냐?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많이 하면 돼요. 많이. 학습 속도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굉장히 빨리 배우고 누구는 굉장히 느리게 배우고 재능이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손기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더 빨리 잘하는 사람은 뭔 차이냐? 좋은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냥 하지 말고, 그냥 하면 운에 따라서 본인의 스승님들의 수술법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인 사람들은 좀 빨리 할 거고, 좀 효율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늦게 갈 거고, 약간 그 차이죠. 그래서 더 좋은 방법으로 더 많이 하는 게 장땡이다. 러닝 커브의 상단까지는 무조건 올라간다 그랬죠. 속도의 차이일 뿐.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자동차 운전을 공부를 잘해서 자동차 운전을 더 잘하냐? 아니죠. 자율주행 기능을 가진 차를 선택하는 사람이 빨리 운전을, 초보 운전 딱지를 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쨌든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사실 저는 수술을 운전에 항상 비유를 하는데 거의 똑같아요. 공부 잘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운전 잘하는 사람은 뭐냐? 일단 길을 알아야 돼. 길을 익숙한 길이면 무조건 운전을 잘할 수 있습니다. 길도 초행길이야.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초보 운전 시절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죠. 초보 운전하면 다 실수 연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고의 위험이 남들보다 높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고가 날랑말랑한 순간에 사고가 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던가 상대방 차에서 욕을 하면서도 피해 준다던가. 근데 간혹 정말 드물게 큰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운전을 못할 수도 있을 정도의 스트레스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초보 운전 때가 제일 중요하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초보 딱지가 갓 이제 졸업한, 정말 약간 슬슬 이제 기고만장해지는 순간, 그때가 조심해야 된다. 그때만 지나가면 웬만해서는 큰 문제 잘 안 생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클리셰들 중, 뻔한 정말 클리셰들 중 몇 개 중에 제일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대부분 이제 수술을 이제 전공의 때 하고 싶겠죠. 하고 싶은데 기회는 별로 없고, 가끔 이제 선배나 스승님들이 수술을 잘하려면 너는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양손으로 해야 양손잡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왼손으로 이제 젓가락,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손으로 젓가락질, 양치질을 한 1년에 해야 된다. 그래야 수술할 자격이 생긴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정말 전형적인 뻔한 클리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 하면 좋지, 하면 좋은데 수술을 해야 돼요. 예, 백날 제가 봤을 때 양치질 잘한다고 양손으로 잘하고 절대 상관없어요. 이건 제 기준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왜 그러냐? 수술 잘하고 싶으면 수술해야지. 왜 젓가락질을 해? 제가 예전 영상에서 유현진이 젓가락질은 오른손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오른손으로 하고 야구는 왼손으로 하는 거예요, 유현진 선수가.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죠. 축구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양발 잘 쓴다고 하는데, 이제 볼보이한테, 이제 정말 어린 유소년 축구 선수한테, 야, 너 양발 잘 써야 돼. 손흥민처럼 양발 잘 써야 돼. 그러니까 너 저기서 공은 하나밖에 없어. 우리 이제 선배들이 공 차야 되니까 너는 저 구석에서 왼발로 제기차기 하고 있어. 한 1년 하면 잘할 거야, 양발을. 되겠냐 이거예요. 농구 선수가 양손 잘 쓰라고, 야, 공은 하나밖에 없어. 저쪽 구석에 우리 공놀이 하는 동안, 우리 연습하는 동안 왼손으로 공기놀이 하고 있어. 그럼 왼손 잘 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무조건 다 이제 선배, 먼저 전임자들, 뭐 스승님들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다. 거기서 이제 들을 거 듣고 반발할 필요는 없지만
챙길 건 챙겨야 되고 지나칠 건 지나쳐라. 그래서 뻘짓하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수술을 그 시간에 정말 유튜브 하나 더 보고 유튜브 강의 하나 더 보고 내가 진짜 수술을 더 이미지 트레이닝 한 번 더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 클리셰들 스승님 수술을 그대로 카피하면 된다. 제가 봤을 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그 스승님의 기술이 그 스승님의 스승님의 기술일 수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정말 올드 패션드한 걸 수도 있고 그 스승님이 정말 좀 트렌디한 사람이라서 유튜브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사람이면 땡큐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사람한테 배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이제 옵저빙을 하면서 이제 내가 가이드를 받으면서 내가 수술하겠다. 그럼 그 사람의 수술법을 그대로 카피하는 게 맞아요. 그 사람한테 내가 옵저빙을 부탁을 했는데 전혀 생판 다른 수술법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 일단 제가 봤을 때 매너에 어긋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레스큐 하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은 딱 자기 루틴이 있기 때문에 보통 레스큐 하는 상황은 굉장히 좀 별로 안 좋은 상황이겠죠, 당연히. 깨끗하지가 않은 거지, 깔끔하지가. 그러면 그 이제 슈퍼바이저 입장에서도 힘들어요. 예, 근데 게다가 남이 하는 이제 스타일대로 들어가 다 있다, 이미 세팅이 돼 있다.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부탁하는 입장에서는 매너가 좋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트레이닝 받는 동안은 그 이제 슈퍼바이저한테 부탁하는 슈퍼바이저 술식 그대로 좀 하면 훨씬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매너가 있는 거고 실제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 근데 이제 내가 슈퍼바이저 없이 할 때는 그때는 뭐 내 마음대로 내가 제일 최신의 최고의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다음 거는 내가 하는 수술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 이름 걸고 하니까 끝까지 책임지겠다, 마무리한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준비는 그런 마음가짐을 하시는데 그런 마음가짐 들어갔다가 이제 수술을 이제 슈퍼바이저한테 뺏기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굉장히 분노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한테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환자가 우선입니다. 당신들의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야. 환자부터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그럴 실력이 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력이나 아직 그런 완성이 안 됐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 하고 조금 이거 산으로 가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 끊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하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이렇게 전진해 가야지 욕심내서 이제 되지도 않는 책임감이 아니야. 그거는 만용이에요. 만용. 그래서 그런 걸 수치스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 환자 몸을 그렇게 막 내 자존심이랑 그건 제가 봤을 때 의사로서 자격이 좀 쉽지 않다. 그리고 교과서를 열심히 본다? 제가 봤을 때 시간이 남아 돌면 교과서 이렇게 열심히 보시면 되는데 실제 수련 기간 중에는 시간 거의 없을 겁니다. 체력도 없고 그냥 유튜브 보고 집중적으로 파세요. 그리고 시각적인 효과가 제일 좋아. 글 활자 없어요.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 이만한 교과서에서 뭐가 핵심인지 어떻게 알아? 영상 강의를 보시고 거기서 딱딱 찝어줄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날고 긴다는 테크니션들이 이건 진짜 절대 하면 안 돼. 이거 무조건 해. 이런 말 그대로 1타 강사들이죠. 자신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근데 내 수를 보고 해. 괜찮아.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1타 강사들의 정말 세계적인 테크니션들의 강의를 들어라. 교과서 백날 봐봤자 제가 봤을 땐 실전은 다르다. 운전 연습하는 거 달라요. 예, 책 보고 운전 못합니다. 그리고 뭐 커피 안 마시는 사람도 있고 베타블로커 먹는 사람도 있고 수전증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뭐 긴장돼서 우황청취만 먹는다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럴 필요 해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생길 시간에 술을 줄여라. 이거 너무 당연한데 사실 젊은 시절에 저도 전공의 때 요새는 회식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체력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술을 거절할 수도 없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지만 요새는 못 마신다고 하면 안 마실 것 같아. 근데 그 시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에 신경 쓸 시간에 술을 줄여라. 저도 많이 줄였죠. 예. 어쩔 수 없어. 가수가 목 관리 안 한 상태에서 콘서트 나가면 쌍욕을 먹겠죠. 관객들한테. 의사도 마찬가지다. 본인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너무 천천히 해도 문제가 생겨요. 스무스하게 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고 내가 수술 시간이 남들보다 길다. 뭐 그래봤자 5분, 10분 소관인 것 같은데 절대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리비전 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냥 차근차근 그 루틴대로 이미지 트레이닝 한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한다. 중요한 것만 생각하면 마이너한 게 다 빠지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디테일한 마이너, 마감 뭐 이런 것까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드랩부터 시작해서 마무리하고 나오는 것까지 모든 걸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해라. 중요한 것만 하다가는 실수 연발일 겁니다. 정말 마이너 하나하나 한 것들까지 완수가 돼야지 수술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 안 될 확률이 많다. 너무 긴장하면서 집중해서 할 거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그 메인 프로세스 가기 전후에 발생을 보통 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그러면 의사는 좋다. 의사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환자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뭘까? 그걸 알아야 돼요. 환자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부분 마취라고 하면 뭐 전신 마취는 상관이 없겠지만 전신 마취 때도 뭐가 마비되거나 이러지 않게 세팅을 해야 되는 거고 눌리지 않게. 부분 마취는 뭐냐? 마취. 안 아파야 돼 일단. 뭐 의사가 초보 의사 뭐 그럴 수 있지. 초보 의사가 뭐 지지고 볶고 뭐 할 수 있지. 환자 입장은 다 필요 없어. 안 아프면 돼요. 아프면 지옥이야. 물론 저도 요새도 뭐 수술하면서 수술이 좀 길어지고 뭐 그러면 환자가 좀 통증을 느낄 수 있지. 안과 수술은 원래 짧아요. 굉장히 짧고 망막선을 긴 편이긴 한데 마취 그만큼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마취. 근데 막상 수술되면 집중하고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취는 어떻게 보면 좀 남의 얘기인데 그거는 좀 내가 프로페셔널 할 때 빨리빨리 끝낼 수 있다. 이거 내가 집중해서 빨리 하겠다. 이런 입장이면 하면 뭐 마취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지만 초짜 때는 마취를 정말 신경을 많이 써라. 빡세게 마취해라. 그게 맞다. 그리고 내가 수술하는데 뭔가 자꾸 문제가 생겨. 자꾸 반복적으로. 그냥 오늘은 뭐가 컨디션이 안 좋아요.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 보고 공부하세요. 뭐가 문제가 된 건지 본인이 알아. 공부를 해야 하면. 근데 그냥 막연히 뭔가 잘못했어. 그럼 또 잘못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수술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누구나 러닝커브를 겪을 거고 엄청난 스트레스의 과정을 극복을 해야 돼요. 날로 먹는 건 절대 없어. 저절로 좋아지는 거 되긴 되겠지.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계속 반복해서 많이 하면 좋아지긴 하겠지. 근데 그때까지 내가 그 과도한 스트레스를, 중압감을 공부를 극복하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는 다 환자들이 받아낼 겁니다. 왜냐면 뭐 결과가 계속 좀 좋지 않을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내가 뭔가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 반복된다. 공부하세요. 예, 제가 봤을 때. 요새 진짜 좋은 세상 유튜브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 뭐냐. 각자 도생이고 내가 짊어질 책임이에요. 누가 대신 책임져 줄 수가 없어. 예. 면허 걸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나한테 치료를 부탁해준 환자들에게 감사한 마음. 그 많은 의사 중에 나한테 자기 몸을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책임지고 그리고 만용 부리지 말고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환자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슈퍼바이저들이 개입을 할 때도 당연히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넘겨줘야 된다. 거기서 뭐 반발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사람이 아무리 프로페셔널한 사람도 예를 들면 진짜 마스터다 하는 사람의 성공률이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의외로 높죠. 의외로 높아요. 모르겠어요. 왜 높은지. 보통 이승엽이 3할 타자였죠. 전설적인. 뭐 4할 치면 미친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 3할 타자. 그러니까 10번 중에 그 사람 3번만 안타 쳐도 되는 거고. 그래도 전설적인 타자야. 근데 의사들은 우리나라 뭐 손기술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99.9%라 그래도 1000개 하면 하나 조금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현실 의료에서는 문제라기보다는 약간의 좀 불편감 아니면 이제 리비전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99.9%보다 높아. 예, 1000개 해도 나올까 말까 할 수도 있어요. 한국 의사들이 보통 의사들이 아니야. 내가 손기술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초짜 때는 그래도 조금 그런 컴플리케이션을 다룰 이제 찬스들이 많겠죠. 근데 몸이 강해요, 생각보다. 자기 회복 능력이 있어. 중요한 건 뭐냐. 너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중간에 멈출 줄 알아야 돼, 수술하면서. 적당한 거는 다 회복되고 다 레스큐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만용을 부려서 이제 어느 선을 넘어갔다. 그럼 안 돌아옵니다. 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어쨌든 내가 내 한계를 알아야 된다. 내 실력의 한계. 어느 선을 넘어가면 레스큐가 안 된다. 그리고 일단은 수술이 끝났다. 근데 내가 봤을 때 회복 과정이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오래 걸릴 것 같다. 염증이 좀 오래 갈 것 같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그냥 봐주고 체크해주고 약을 써라. 그리고 약을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톡식시스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많이 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마음으로라도 간절히 치료를 해라.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실수한 게 있다. 그러면 회피할 수 있어요. 회피할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 맞서서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회복할 때는 끝까지 책임이 되지. 수술할 때는 중간에 아니면 슈퍼바이저의 도움을 청할 때 청하더라도 회복할 때는 책임을 지고 그때부터는 진짜 내 자존심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는 생각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요새 제가 든 생각이 사실 수술 매일매일 하고 매일 막 진짜 많이 하고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게 완전 요리사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요리사랑 뭐가 달라? 주문 들어왔어요. 뭐 짜장면 10개 들어왔어요. 뭐 간을 적당히 좀 뭐 싱겁게 해주시고요. 뭐 막 주문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의사 똑같아. 대학병원이든 개인병원이든 진짜 말 그대로 수술 머신처럼 이제 하다 보면 그냥 이게 수술인지 이게 짜장면인지 이게 감이 안 돼. 그냥 주문 들어온 대로 팍팍 하는 거야. 팍팍팍 기계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 무감각하게 기계적으로 하는 게 수술 결과가 더 좋아. 예, 왜냐면 진짜 기계처럼 하거든요. 진짜 머신처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근데 제가 요새 진짜 머신처럼 막 이렇게 일을 하다가 수술하다가 보니까 이건 좀 딴 얘기인데 달려라 방탄. 저는 BTS 암이 아니에요. BTS 이제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달려라 방탄인가 그 춤추는 이제 그걸 봤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야. 진짜 너무 잘해. 너무 잘하는데 표정이 즐기고 있어. 그걸 보면서 조금 반성을 했거든요. 아, 이 정도 레벨까지 가고 이 정도 이게 지루해하지 않고 지겨워하지 않고 매너리즘도 없고 이 정도 즐기는 감정이 나와야 이게 진짜 프로구나. 이 정도 돼야 진짜 프로다. 그래서 그 정도 진짜 연습, 트레이닝, 실력, 여유, 표정 좀 나와야 된다. 요약을 하면 제가 이 영상 왜 올리냐면 저번 영상에서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손기술, 결국 시술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수술실을 어떻게 배우냐 이런 거죠. 결국 지금 저수가에 기반한 한국 의료 체계는 절대 좋은 수련 환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 상급병원도 저수가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진짜 경증 수술까지 모든 로딩이 그 스태프들한테 다 쏠려 있어요. 연구, 수련, 경증, 외래, 경증, 수술까지 다, 중증까지 다. 죽을 맛이야, 진짜 내가 봤을 때. 그렇다고 뭐 페이를 많이 주냐? 그런 것도 아니야. 그래서 체력의 한계도 느낄 거고 어쩔 수 없어. 수련까지 다 못 챙겨 여유가 없어. 그 시간에 수술을 밀려있는 수술 다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내가 젊은 의사 입장에서는 초보 의사 입장에서 현실 탓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에서 각자 도생을 챙겨라. 그래도 유튜브가 없었던 과거보다는 지금 진짜 천국이에요. 제가 봤을 때 진짜 행복한 기회의 시대다.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활용하고 막연히 되겠지. 아, 절대 안 됩니다. 막연히 되겠지라는 자세로, 애티튜드로 한 10년 해도 실력 없는 의사예요. 예, 무조건 내가 적극적인 자세로 기회를 잡아라. 끝. 마음고생 많이 하실 텐데 그걸 극복해야 정말 좋은 의사가 될 겁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다음에 또 뵙죠.